네, 안녕하세요.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30번째 시간 애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 보통 우리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글 표기를 할 때는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미국식도 영국식도 어가 아니라 애인 것 같아서 좀 어렵습니다만 주변이나 아니면 어떤 한글화된 자료들을 보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보니 우리도 그냥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건 어노테이션은 어떤 정의와 메타 인포메이션, 그 정의에 관련된 부차적인 정보들, 메타 정보를 연관시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deprecated annotation은 메소드로 하여금 사용된다면 경고를 찍게, 컴파일러가 경고를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소드 만들었는데 API 버전이 올라가면서 과거 버전은 안 썼으면 좋겠는 거 당장 없애지는 않고 이거를 과도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이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출력해주는 기능 있죠. 컴파일 경고. 그걸 위해서 여기다 메타 정보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어떤 정의, 여기 지금 메소드로 헬로가 있고요. 헬로 위에 앞에 앞서서 이 어노테이션, 앰퍼샌드, 골뱅이하고 어떤 어노테이션 값을 선언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코드가 있다면 경고를 찍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새로운 거 쓰세요 라고 개발자에게 안내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노테이션 절은 클로즈는 따라오는 선언의 첫 번째 선언. 그러니까 여기 선언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만들고 선언하고 바로 이어지는 직후의 정의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 개 여기다가 붙여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뒤로 어노테이션을 어떨 때 쓰는지 좀 사례를 여러 개 나열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정합성, 올바른지를 확인해주는, 확실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not met 하면 컴파일 자체를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nnotation tail leg이라는 것은 어떤 메소드가 꼬리 제기 호출인지 테일 리커시브인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테일 리커저는 이제 컴파일러가 스칼라 컴파일러가 제기 호출을 할 때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경우 걸어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컴파일러가 코드를 최적화해서 스택 오버플로가 나지 않게끔 좀 이터레이션으로 풀어주는 기능이죠. 이거는 컴파일러가 할 수 있으면 늘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코딩을 하면서 이걸 선언을 해주면 그게 정말 테일 리커전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해서 안 됐다면 에러를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해서 테일 리커전 최적화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컴파일러 해줄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이제 여기다 선언을 해두면 반드시 테일 콜 최적화를 할 수 있게끔 여기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선언한 코드는 여기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제기로 구현했는데 팩토리얼 헬퍼를 통해서 꼬리 제기로 구현을 했죠. 여기 팩토리얼 헬퍼를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서 어큐뮬레이터 값을 아예 파라미터로 넘겨줌으로 해서 별도의 값이 나중에 계산되지 않는, 즉 제기 호출 자체가 해당 메소드의 함수의 마지막 익스프레션이 되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꼬리 제기 최적화가 가능하죠. TCO, 테일 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데요. 이걸 만약에 테일 리커전으로 해놨고 실제로는 테일 콜을 안 했어요. 여기 지금 x를 곱하는 연산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리커전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꼬리 제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보낸다. 그럼 어떡하냐? 이 어노테이션을 빼면 컴파일은 되겠죠. 대신 TCO는 안 먹을 테니까 조금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컴파일러로 하여금 이 코드의 어떤 확실한 정보를 안고 들어가는 걸 강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코드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 어노테이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line이라는 어노테이션은 생성되는 코드로 하여금 실제 메소드 바디를 인라이닝 하는 기능이 있어요. 메소드를 호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메소드 본문의 내용을 호출하는 시점 내용에 아예 바이트 코드로 넣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이트 코드 자체는 좀 용량이 커질 텐데 대신 실행하는 속도는 메소드 호출이 빠지기 때문에 더 빨라지죠. 이런 경우에 인라인을 쓸 수 있고요. 인라인 어노테이션을 쓰면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하는 내부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기능 자체로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인라인을 적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반드시 인라인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컴파일러가 보고 인라인 되는 게 이득이 있겠다라는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최적화를 해줄 텐데요. 어쨌건 이걸 안 해놨으면 인라이닝을 하지 않을 거고 해놨으면 이 부분에 인라인을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노테이션을 써서 처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제로 나온 게 사례로 나온 게 자바의 어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자바에서도 어노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쓰죠. 자바는 이걸 좀 메타 정보 외에도 메타 프로그래밍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롬복이 됐든 스프링 환경이 됐든 막 이거저거 실제 코드를 생성하는 역할도 많이 하죠. 어쨌건 자바의 어노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구문을 만들어서 그걸 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어노테이션을 바인딩할 수 있는데 스칼라에서 쓰는 문법을 몇 가지 추가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는데 스칼라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름을 바인딩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옵셔널 형태로 쓸 수 있다. 디폴트를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디폴트로 뭔가 적을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바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데 뭐 상세하게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자바 어노테이션이랑 비교하면서 학습하면 더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어쨌건 오늘 알아본 스칼라의 어노테이션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사례를 보여줬어요. 어떤 메소드 정의 앞에 메타 정보를 덧붙이는 걸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 컴파일 경고를 보내준다거나 이 경우에 컴파일은 되지만 뭔가 경고를 찍어주는 형태고요. 맞는 코드인지 확인하는 경우, 테일 리커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아예 컴파일이 되지 않는 어노테이션을 쓸 수 있고요. 또 성능을 위해서 컴파일러한테 뭔가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인라인. 그래서 인라이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성능에 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개발자가 코드로 적어주는 거죠. 자바의 어노테이션 쓰는 것도 약간 문법을 더 편리하게 스칼라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걸로 사례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결국 이 메소드 자체의 기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메타 정보인 거예요. 메소드에 연관된 다른 추가적인 부수적인 정보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패키지와 임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